본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중도일보 김경동 기자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10월 달쯤에 인대가 한번 끊어지는 부상을 입어서 녹화 회차로 한 4회차를 나오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나오신 동료 출연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귀에 안 간지러웠어요? 예? 귀에 안 간지러웠어요. 이종익 기자님이 그렇게 그쵸. 아마 저 다치고 나서 원래 제가 녹화였었고 제가 들어왔어야 되는 그 회차였는데 그때 아마 이제 이종욱 기자가 들어와가지고서 뭐 복귀하자마자 제일 뭐 많이 아무쪼록 깁스는 풀었지만 앞으로 재활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목발에 짚고 브리핑실 나왔잖아요. 안쓰러웠던 게 이동하기 불편하다고 점심을 굶는 경우 한 번 있었죠. 네, 좀 안쓰럽더라고요. 유 기자는 이제 지난번 방송 때 편집은 되긴 했으나 정주원 기자와 같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러 간다고 했었잖아요. 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뭐 5m 깊이 수영장에서 지금 처음 배웠고요. 곧 26m 수영장으로 갔다가 바닷가까지 이제 들어가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들 이제 한 번씩 도전하고 싶은 취미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뭐 물속보다는 하늘에 좀 날아보고 싶어서 종종 기회는 있었는데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못 해봤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은 내년에는 도전해보고 싶은데 두 분은 제가 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운동이 이제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좀 타는 거를 좋아했었는데요. 여름 운동이 그래서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스노우보드하고 비슷한 이제 웨이크보드를 한번 여름에는 저는 한번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또한 이미 시작했고요. 스쿠버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 올레길이 총 연장 길이가 460km예요. 이게 24개 구간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이 460km를 전체를 다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특히나 이 460km를 걸으면서 꼭 추천드리는 거는 노 예약, 노 렌탈. 그러니까 뭐 이제 자동차 빌리지 않고요. 숙소 미리 예약하지 않고 그냥 발이 닿는 데에서 그리고 이제 첫 시작하는 곳은 시내버스 이렇게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발이 닿는 데서 뭐 이제 숙소하고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2020년 견지구 마지막 방송인데요. 마지막 방송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맹탕이었던 건 맞아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게 맹탕이 되는 결정적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천의 핑퐁 게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서 한두 차례 이렇게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핵심은 삼거리 공원의 그 주차장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거는 서로가 협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오늘 주제가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히 의회는 이제 11월, 12월 가장 바쁜 시기잖아요. 기말고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성적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행정사무감사와 그 예산심의, 그 내년도 예산심의 일정이 모두 몰려 있죠. 국회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다면 이제 지방의회는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정감사하고 유사한 기능을 해요. 대신 그 범위가 국가 전반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행정 전반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그다음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이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 스타라고 해서 국감스타 이렇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뭐 지금 활동하는 유력 정치인들도 국정감사 때 큰 관심을 모은 정치인들도 많고, 근데 지방에는 뭐 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행감 때 질문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저 의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수준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감시와 견제를 얼마나 잘 하느냐의 평가인데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보다는 뭐 재선, 3선 이렇게 다선 의원 쪽에서 무게감 있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이게 올해의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성적표와 올해의 성적표를 비교를 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초선 의원보다는 다선 의원 쪽에 무게감이 더 실리는 거고요. 초선 의원이 첫 행감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라는 이런 가장
그 공부하지 않은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조금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하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의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의원이 과연 어떤 이유로 의회에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딱 그런 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있었던 행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천안시에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가 있었잖아요. 예, 충남도 의회가 이제 11월 이제 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충남도 내 이제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천안시 의회도 이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행감이 각 의회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달에 행감을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 기간에 행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실시를 하지만 언제 실시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장단점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단점보다 이제 장점만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반기에 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연말 업무 감소가 이제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이 다 같이 묶이다 보면 특정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하반기 업무 과다로 뭐 되게 좀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업무량이 좀 분배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의원들의 이제 차기 년도 예산 감사가 조금은 좀 여유로워지고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지금의 천안이 했었던 것처럼 하반기에 하게 되면 1년간의 사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 시작과 종료,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행감은 분명히 예산 심의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행감에서 지적사항을 내놓고 그 지적사항이 나온 사업을 계속 연장할 경우에는 예산을 뭐 당연히 깎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하게 된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중간 과정을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도로에 대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척 속도가 느리다. 왜 이렇게 이게 속도가 안 나냐? 그러면 빨리 하겠다. 남은 기간 뭐 하겠다라고 하고 그 사업을 다시 보려면 또 1년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행감에서 그걸 다시 살펴보려면. 그럼 결과적으로 6개월을 손해보는,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저 행감은 그 예산 심의 바로 앞서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간 점검은 시정 질문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행감이 이제 12월 1일 날 끝난 것 같은데 목발 투혼 예. 김 기자가 정리를 했죠. 전 행정사무를 감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이런 거 좀 눈여겨 좀 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축구 종합센터 천안에서 유치를 했었던 이게 이제 시 부담금이 증가가 됐어요. 이걸 네. 놓고 이제 여야 간 이제 치열한 설전이 한번 벌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안시 이제 직장 운동 경기부 소속 운동 선수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거 실태조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안시의 이제 대표적인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브랜드죠, 행복콜.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좀 다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이제 부실공사에 대한 이제 또다시 이제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다 살펴보긴 어려우니까 한 두 예. 가지 정도만 꼽아서, 축구센터는 이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시정 질문 때도 그렇고 매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해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과연 유치했어야 되는 게 맞느냐, 너무 과도하게 시가 그 대한축구협회에다가 모든 걸 내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최초 이제 천안시에서 이 축구종합센터를 건설을 할 때 천안시 부담금이 86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들어오는 이제 내년도 실제 예산안이 이제 동시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천안시 부담금이 1,431억 원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 이제 도지사, 양승조 도지사가 약속했던 400억,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박완주 국회의원이 약속했던 국비확보 200억을 전부 다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시의 부담이 늘어난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국도비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비와 도비에 따른 이제 시비의 매칭 비율을 천안시가 처음부터 잘못 책정을 해서 200억, 400억을 모두 다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오면 시 부담금이 더욱 현재보다 더욱더 늘어난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매칭 비율을 잘못 선정했었던 행정부의 잘못이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 대립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임 시장 때 추진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 시장과 그 의회와의 대립 양상보다는 전임 시장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축구센터 완공된 이후에도 이런 책임론 뭐 이런 것들은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행복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거는 행복콜 침체는 사실 뭐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사실 침체가 될 거라는 건 예견이 됐던 것들이잖아요. 대기업 진출 이전부터를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봐도 최근 3년 동안 일평균 콜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진출한 6월 이후에 더욱더 이제 감소한 이런 수치가 있었는데요. 매년 이제 행감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올해는 조금 더 신선했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계속 대응을 마련해라, 대기업하고 싸워라. 싸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라라고 했다라면 올해는 좀 어떤 대안까지 좀 같이 제시가 됐는데요. 여성 안심 택시라든가 아니면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하고 탈 수 있는 이런 좀 특성화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지적들이 이제 같이 제안이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단순히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좀 어느 정도 같이 제시하는 것 같아서 좋게 봤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걸로 행복콜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게 되더라고요. 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당 부서에 있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행복콜이 이제 점점 이제 대기업들로 인해서 이게 파이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좀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래도 행복콜 존속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가 다시 한번 이제 호소를 했었던 이유는 아직 대기업들이 이 본인들 서비스에 콜비를 추가해서 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역 콜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이제 올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고 또한 이제 아직까지 시골 지역 같은 이 저희가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이제 그렇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라도 행복콜은 좀 존속을 해야 되고 좀 그런 방향성으로 그 복지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이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대답들이 다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저희 중에는 행복콜을 유 기자님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좀 되시겠네요. 네, 그 얼마 전에 맹인 안내견이 마차 입구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동승 택시나 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친한 분 중에 뭐 개인 택시 회사 뭐 사장이 있는데 좀 물어봤어요. 이건 만약에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손님이 있으면 태우겠느냐? 그건 기사들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선택권을 주고 나는 태우겠다 하면 거기 뭐 반려동물 동승 택시라고 스티커 딱 붙이고 이렇게 하고 뭐 행복콜에서도 저는 뭐 저 애완견이랑 같이 탑니다 할 땐 그 이제 우선적으로 콜을 줄 수 있는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하기도 좀 좋은 수단이 될 것 같고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만 짚어볼게요. 내포 신도시 내 홍성 예산 지역 상품권이 공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풀지 못할 숙제 같아요. 내포라는 곳이 있지만 거기가 경계권이 홍성도 들어가고 네. 예산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만 또 공용하다 보면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계산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이번에는 어떤 뭐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김두근 도의원 막말이 더 이슈가 됐잖아요. 농림축산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두기훈 의원이 시종일관 그 반말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뭐 반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제 국장 답변 나온 국장도 기분이 나빴을 거고 그걸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본 저도 좀 이게 좀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나 반말을 하면서 어떤 질의에 대한 뭐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고 뭐 볼펜을 책상에다가 뭐 내던진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한 모습을 계속 연출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행감에서 이제 욕설 발언이 김등은 의원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회자가 됐고요. 공무원 노조에서 즉각 반응을 했고 김등은 의원 결국 사과까지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요새 다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봤는데 한두 차례 이렇게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리를 꼬고 질문하거나 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걸로 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논평을 냈어요. 김두근 의원이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논평을 냈는데요. 뭐 논평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그의 수준 이하 발언은
그동안의 사과가 무색하다. 뭐 과거 욕설 발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위원으로서 그 짐이 무겁다면 당장 내려오길 바란다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동열 위원을 그 윤리특위에 회부를 해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예전에도 막말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2018년도였습니다. 뭐 불과 2년 전이었는데 충남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는데요. 특정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역 농협과 거래가 상당히 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비속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막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답변 기회 주지 않고 막 이렇게 혼자서 지적사항만 계속 했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조금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런 일이 뭐 김두긴 의원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되긴 했는데 김 의원 말고도 사실은 이런 일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그 지배의식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자기가 이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자기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 답변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상에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제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의 마음이 다른 모습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요. 비단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공개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이 중계가 되는 이런 모습이지만 중계가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소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장면들은 다들 얼마든지 다들 목격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견제와 감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그냥 천안시 의회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명목상만 있는 것 같아요. 윤리특위에 대한 좀 이게 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윤리특위, 그 다음에 이런 감시 체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행감 중에 이제 감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죠.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감사 중단이 있었고요. 피감사기관은 천안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천안교육지원청의 자료 요구 대상 학교에서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거나 거부하는 식의 전화가 오거나 또는 뭐 문자 메시지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충남도의회가 이것은 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뭐 규정하면서 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뭐 교목, 교조, 교화가 각 학교의 현황 그리고 뭐 혁신학교 운영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교육위원들은 이때 워딩이 좀 있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러한 항의성 전화와 문자 발송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시각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왜 발생했다고 보세요? 저는 골문게 터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도교육위원회 행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자체 교육청 감사도 받을 거고요. 또 그 지역교육청 감사도 좀 받을 거고요. 교육부 감사도 받을 테니까 이 감사가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었을 거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이 당시 또 천안은 공교롭게 1.5단계를 이제 정부에서 최초로 1.5단계를 시행했던 시점이라 학교 내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처 내 핑퐁 게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서 전혀 엉뚱했었던 곳이 피해를 봤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추후 다시 재개된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관계자들 전부 다 사과를 했었는데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이제 이거를 요청을 했었던 도의원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요청을 했었다. 충남도교육청에. 근데 충남도교육청에서 의원의 요청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1차적으로 검토해서 각 해당 부서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부서는 각급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부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담당자가 출장이라든가 이제 여타 기타 등의 이유로 인해서 행감 하루 전에야 실질 부서로 전달이 됐고 실질 부서에서는 받자마자 당장 내일의 행정사무감사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전 학교에 긴급으로 해서 공문을 뿌린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유기작께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이 그때 당시 1.5단계,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의 이제 상당한 업무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또 보면은 황당하거든요. 이게 교목, 교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어떻게 긴급이냐라는 이제 일선의 이런 반발.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반발을 한 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추후 재개된 이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고 사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이제 정례 시작하기 전에 박상돈 시장 그리고 황천순 의장이 둘이 이제 단독 면담을 가져서 좀 기사거리가 많이 됐는데, 사실 뭐 시장하고 의장이 만나는 게 특별할 건 없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이슈가 됐다고 보세요?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었던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 그 중에서도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을 두고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이 만나가지고서 지역이 가장 큰 이슈를 두고 합의를 이뤄냈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소위 이런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난장판이 됐을 수도 있었다. 저는 이번 만남이 천안시의회의 승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박상돈 시장 입장에서는 그 천안 삼거리 공원 지하 주차장을 반대한다라는 거를 공약으로 걸었고 당선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의 그 힘을 얻고 당선된 사람이 그 몇몇 그 시의원들이 그 구본영 전 시장이 추진했던 그 원안대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밀려서 결국엔 이런 합의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개인이 저버렸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양 기관의 수장끼리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쯤에서 오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천안시의 황천순 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시 의장 황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황천순 의장 어떤 분인지 6, 7, 8대 3선 의원이시고요. 얼마 전에는 후반기 의장이 되셨잖아요. 당선되셨잖아요. 네. 의장이 딱 당선이 되면 지역 곳곳마다 축하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같은 아파트, 또 공교롭게 같은 아파트 사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또 현수막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그 만난 자리에서 저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갖고 현수막 좀 하나 맞춰 드릴까요? 했더니 아이 그렇게까지는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박한 의장님이십니다. 지난 1일까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천안시에는 끝이 났고 로컬 현재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 중이잖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으세요? 저 빼고 24분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본인의 그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본인들이 자료 수집을 해서 그 상임위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잘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행가 밍밍했다, 재미없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큰 관심을 끌지 어려웠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대다수가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3년치를 많이 봅니다. 길게는 5년치를 보는데 2019년, 2020년을 가장 많이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야가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어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하고 2020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이 서로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경험상 예전에 제가 초선에서 재선 넘어갈 때 그때도 이제 성무용 시장님에서 구미용 시장님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행정사무감사도 요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집행부의 정권을 누가 어느 정당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포지션이 약간씩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네, 그 네. 말씀을 하신 건데 인정합니다. 예. 이게 또 이제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어쨌든 집행부의 수장이 어느 정당이든 간에 견제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활발하게 이런 정당과는 상관없이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이제 이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답하기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당 공천 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기초의원들도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에 이 결정은 이런 거죠. 예전에 여야에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들께서 그 기초의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꼭 대통령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회의 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상존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당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조금 맹탕이었던 건 맞아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결정적 그 이제 원인 제공을 의장님이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니 그라기보다는 쟁점이 될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저는 조금 긍정적 평가하고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하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이제 기자들이 조금 뭐 맹탕이라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격과 그쵸. 수비가 뭐 이제 4월에 취임했으니까 이제 뭐 한 8개월 정도 됐으니까 뭐 아무래도 내년쯤 되면은 뭐 훨씬 더 알찬 행감이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요 네. 엄청 치열하고 활동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앞두고 선거 앞두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대한 그 흐름하고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연동돼서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다투라는 건 아니고요. 행감의 내용이 좀 더 알차졌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성근 시장과의 이제 독대 면담 뭐 이슈가 됐잖아요. 의장께서 먼저 이제 제안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례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의회가 거의 폭풍전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당대 당에 대한 부분이고 당내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핵심은 삼거리 공원이었고요. 핵심은 삼거리 공원의 그 주차장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거는 서로 간에 협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자원보건소 센터라든지 입장 도서관 문제라든지 또 문인회관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의장이 시장실 찾아가는 것도 원래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도 의장실에 오는 것도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로 간에 당선되고 이럴 때는 상견례차여서 하지만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실 시장님이 그 전에 먼저 의장실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언론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때 축구 종합센터 관련해서 재협약을 맺는 걸 저랑 상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장실을 방문해서 서로 협의하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될 건 없다 이 생각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까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내린다라고 네, 말씀드린 게 이 네. 부분인데요. 네. 긍정적인 평가는 정말 오랜만에 낭만 정치를 봤다라는 생각이 이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보편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치판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오랜만에 이런 낭만 정치를 봤다라고 평가하고 싶었던 거고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시의회보다 의장보다는 그 박상돈 시장에게 이게 삼거리 공원 지하 주차장이 과연 양보할 사안이 맞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쪽 의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국민의힘 이제 소속 의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신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제가 의아했었던 거는 서로 이렇게 자기들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이제 큰 덩어리를 이제 딱 합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삼거리 공원 이제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국비 반납을 하고 지하 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기로 했었던 박상돈 시장이 이제 의장님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취소를 하고 지하 주차장 네, 건립 네, 맞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가져오고 네. 그다음에 그걸해서 지하 주차장 건립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 행정부는 또 가져갈 건 또 받아갔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이 삼거리 공원만 이제 딱 놓고 보면 그건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지켜냈다.
그러면은 기 전에 이 박상돈 시장 이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해서 전 행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 상거리공원 명분 사업 그대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하 주차장만 내준 거다. 그 외 나머지 이제 박 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천안시의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뭐 삼거리공원 이제 흥타령 춤축제라든가 이 장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거다. 왜냐면 하나를 양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시의원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갈등의 불씨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이 합의 아니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좀 논의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리시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안 심의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하지만 뭐냐면 시장님이나 저나 이런 거죠. 저도 저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지만 이게 민주당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도 이례적으로 시장하고 의장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뭐 국회로 따지면 영수회담 비슷한 건데 그 속에서 흥타령 축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조경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실무자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거기서 해야 될 문제인 거지. 큰 틀에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할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협상이 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거리공원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네. 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32년 만에 이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이나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의회에서는 굉장히 큰 주제거리잖아요. 의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주게 되시고 네. 전문 인력 이제 두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의회는? 특히 인사권 독립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의장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고 의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에요. 여기다 당연히 행정부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김이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행정부 공무원들도 큰 관심일 텐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러면 이게 뭐 파견 형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새로 채용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을 주장만 했지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네.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상임위 통과돼서 제가 전국의장단 협의회 사무처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서 지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했더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가 되거든요. 통과가 돼도요. 그리고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지언정 그럼 대통령령을 만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그 요구들을 저는 당연히 행안부나 청와대에 전달을 해서 대통령령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지금 고민스러운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적은 군 단위의 의회 네. 사무처에 대한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광역 단위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천안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도의회의 사무처하고 기초의회 사무처를 같이 함께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얘기된 부분이 없고 향후에 저희가 상당히 풀어가야 될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저는 그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만한 위원들이 좀 자질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천안시의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기초의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딱 30% 시의원들이 이끌고 나머지 40%는 그냥 출근하는 그리고 나머지 30%는 좀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인 평가일 것 같아요. 통상적인 거 말씀하시죠.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 의원들이 그만큼 역량 발휘를 못하면 그다음 선거 때 시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당 공천제를 피할 수 없다면 무조건 정당에 충성하는 저희 후보를 낼 것이 아니라 좀 저희 국회에서는 뭐 외부 인사 영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한번 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금 저도 이제 공천 심사를 받아봤지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거의 경선이 거의 원칙인 거고요. 공천 심사위원들도 거의 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공천 심사를 좀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의원들이 다면 평가도 합니다. 다면 평가를 해서 이 의원이 점수가 낮으면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아예 감점, 마이너스 뭐 득표에 마이너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10%인가 20%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 공천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공천제를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보다 공천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지금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에서 다음 공천할 때 어느 여야를 막론하고 좀 적용돼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항상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비판 많이 받는 게 최근에 충남 도의회도 있었지만 뭐 막말이라든지 반말 네. 이런 논란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지만 안 가셨지만 외유성 해외 연수 외유성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권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장님도 어떤 뭐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지방의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이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명문화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해방지 충돌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할 거고 또 몸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연수 관련해서도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해외 연수를 갈 때 그때 제가 상임위원장도 아닌데 저를 또 해외 연수 단장을 맡아서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저는 그 어떻게 기획을 했었냐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어요. 시도지사 협의회가 해외 출장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도지사 협의회랑 협의를 하니까 오히려 내용이 알차지고 그동안에 갔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이제 연수를 진행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계속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국내 연수를 가든 해외 연수를 가든 저는 항상 가기 전에 저기 천안 시민들한테 고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저기 브리핑실 찾아뵙고 연수를 이런 형태로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연수 갈 때도 저는 브리핑실 찾아뵈서 연수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연수를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뭐 몰래 적어도 제가 의장을 하는 한 정확하게 한 가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수를 뭐 졸속으로 진행한다거나 몰래 간다거나 연수 가서 나중에 언론에서 알려지게 되고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대를 모았던 특례시 문제도 네. 한번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이제 뭐 천안시의 탈락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공부하셨던 이제 우리 의장님이시잖아요. 앞으로 이 특례시 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이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저희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100만 이상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빠진 상태고 다만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특례시를 이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인구에 대한 부분, 50만 이런 부분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그 어떤 형태로 특례시를 부여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안부 집심이 나오면 이거에 맞춰서 천안시가 특례시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박안주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수도권은 100만 이상, 그 지방은 50만 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지지했던 사람인데 제가 충남 의장단 협의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 했는데 다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 틀린 거예요. 왜 천안시에서 이렇게 했냐 하면서
다른 충남 시군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았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그 의원님들, 충북 지역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거기는 오히려 3만 이하 군단위가 많으니까 3만 이하 군단위에 대한 특례군을 또 주장을 하시게 되고 다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도 제가 그 제안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럼 모신마 이상 대도시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현재 다만 저기는 있어요. 시장 군수들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시장들이 50만 이상 협의체가 있으면 그러면 의장들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을 저랑 성남시의 의장님하고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얽히고 막 꼬여 있어요.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문도 채택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의 그 의견들이 잘 전달이 될런지는 저도 잘 아울러서 이제 의원들의 이제 입법 역량 강화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입법 보좌관 제도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도 의원 2명당 한 명까지 이제 나중에 2023년까지 채용할 수 네. 있는데요. 천안시에는 사전에 다른 어떤 의회보다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천안시가 시간 선택제 입법 전문 요원들이 현재 2명이 박사 받으신 분들이 2명이 채용돼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그것도 이제 시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입법 전문 요원 2명도 채용해서 상임위별로 1명씩 다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아니 그럼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시장님 서로 동의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명은 선발이 됐고요. 예. 한 분은 추가 채용 절차를 좀 밟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서 입법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회다 관담회다 오은발언회다 왕성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7대 후반기에 뵈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도 거의 2-3배 이상 늘어났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금 입법 활동은 지금 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뭐 자가 발전하고 지금 너무 좋은 부분이요. 서로 간에 그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천 얘기 하셨잖아요. 공천에 조례 몇 번 발의한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 조례라든지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네. 공천 얘기 꺼내셨으니까 네. 뭐 이제 의장님 개인적인 행보도 좀 궁금한데요. 뭐, 저요? 예,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의장을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저는 시의원은 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차후 행보에 대해서 요즘에 부쩍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 이제 의장 한지 지금 5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의장 활동에 매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뭐 그 이상 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제가 어쨌든 사람들이 쉬운 표현으로 깜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제가 깜이 있냐 자격이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민들에 대한 판단은 제가 현재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냐 못하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거를 하고 싶다가 중요한 것들보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치적 어떤 행보라든지 결정할 때 주변 분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좀 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그래도 의장직은 젊은 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은 좀 이곳저곳이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핵심은 이곳 저곳이네요.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의장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시장님하고 소속 정당이 틀린데 서로 너무 많이 싸우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그럴 것 같은데 오직 그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당연히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협의할 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라는 거는 양날의 그 수레바퀴거든요. 같이 굴러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또 어느 정당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서로 간에 그 힘을 갖고서 서로 간에 뭐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간에 견제할 건 견제하고 감시할 건 감시하면서 서로 협의하에 천안시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테니 우리 시민들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연말연시 건강 잘 네.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왕성한 의정 활동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2020년 경자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부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